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베스트 트레이딩맨 거래자들 2부 진행의 도지은, 이수연입니다. 네, 오늘은 두 분의 신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2부도 여러분들 알찬 내용으로 저희가 준비를 했으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분의 위원님들과 함께 2부 끝까지 달려볼 테니까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그렇다면 바로 오늘 시장 어땠는지 정리부터 하고 넘어갈까요, 수연 앵커님? 네, 알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네, 전일의 미국 증시가 대형 기술주들을 중심으로 반등에 성공했고 또 국제 유가도 상승 흐름 보임에 따라서 코스피 시장에 외국인들이 돌아왔습니다. 외국인들이 현물과 선물 시장 모두 매수세 유입됨에 따라서 코스피 상승 마감에 성공했습니다. 0.87% 오른 2,396포인트입니다. 수급에서 보시면 외국인과 개인들의 동반 매수세가 나타났습니다. 각각 3,800억대 그리고 665억대 사들였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살펴보시죠. 코스닥은 카카오게임즈 상한가 이슈에 따라서 게임 섹터 강세 보였고요. 또 반도체 업종도 강세 보이면서 지수가 1% 넘는 상승 보였습니다. 884포인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수급에서는 외국인과 기관들이 동반 매수세 보였습니다. 154억대 그리고 569억대 사들였고요. 개인들은 오랜만에 차익 실현에 나서면서 560억대를 매도했습니다. 원달러 환율 시장도 보시죠. 환율 시장은 유가 증권시장 강세에 따라서 소폭 하락했습니다. 종가는 1,184원 90전입니다. 암호화폐 시세도 만나보시죠. 19시 기준입니다. 먼저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강보합권에서 조금 오른 1,255만 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이더리움 가격이 급등세가 포착되고 있습니다. 4% 가까이 올라오면서 44만 원 선까지 회복해준 모습입니다. 다음 장도 살펴보시죠. 네, 이번 장에서는 코인들이 혼조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미세거가 2.41%로 가장 큰 상승 보여주고 있고요. 아이온체인이 1.64% 떨어진 31원대에서 거래되면서 하락세를 걷고 있습니다. 마지막 장도 살펴보시죠. 네, 마지막 장에서도 혼조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리플과 라이트코인이 2%, 1%대 상승 보여주고 있고요. 에어드랄이 10% 넘는 급락세가 연출되면서 190원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시세 만나봤습니다. 네, 2부의 첫 코너죠. 상 맞은 것처럼. 많은 분들이 왜 노래 안 해주시냐고. 네. 그래가지고. 센스 있어. 네, 오늘은 노래를 좀 불러봤습니다. 말 그대로 상 맞은 것처럼 상한가를 갔던 종목부터 하락했던 종목들까지 하나하나 위원님들과 짚어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두 분의 신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네. 어깨가 조금 더 이렇게 올라간 것 같아요. 지금 서울 경제가 신전이 된 것 같은 기분입니다. 그러니까요. 두 분의 신분들 모시고 오늘 첫 번째 상한가 갔던 종목들부터 확인 부탁해보죠. 네, 역시나 카카오게임즈 아까 너무 이야기를 많이 해서 입이 마르겠습니다. 카카오게임즈부터 텔레칩스, GV 그리고 에코바이오까지 오늘 상한가 기록한 종목들 확인해봤습니다. 네, 각각 두 종목씩 저희 위원님들께 여쭤보도록 할 텐데요. 카카오게임즈 너무 이야기를 많이 해가지고 뭐 할 얘기가 더 있나 싶긴 하지만 카카오게임즈와 텔레칩스 오늘 왜 상한가 갔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김선윤 위원님께 먼저 여쭐게요. 카카오게임즈는 뭐 아시죠? 카카오게임즈는 뭐 그냥 짧게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네. 팔지 마세요. 상한가 풀릴 때까지는 팔지 마시고 가져가시고 내일 안 풀릴 것 같아요. 네, 안 풀릴 것 같아요. 왜냐면 너무 많이 쌓였어요. 네. 그리고 가격이 조금 싸잖아요. 10만 원 넘어갈 때까지 웬만하면 사람들이 심적으로 조금 안 팔려고 할 거예요. 무서울 게 없거든요. 지금 상황에서. 그러니까 진짜 상한가 꽉 차 있는데 던지면 진짜 그거는 하지 마세요. 아셨죠? 이 정도까지 말씀드리니까 이제 알아들으셨겠지라고 생각하고 텔레칩스 얘기를 드려볼게요. 네. 카카오게임즈는 진짜 하시면 안 돼요. 풀릴 때까지. 못이 귀에 박혀야지만 이제 안 하시니까. 자, 텔레칩스도 상한가를 갔습니다. 자, 오늘도 굉장히 좀 좋은 모습이었는데 지능형 반도체가 뭔지 삼성전자, 하이닉스 등의 1조 원 규모의 차세 지능형 반도체 사업단 출범 소식 급등을 했어요.
뭐 굉장히 좀 좋은 흐름이었고 또 추가적으로 또 상승이 좀 나오고 있는 것인가 더 갈 것인가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하실 것 같은데 자 오늘따라 들어가신 분들이라면은 한 번 더 볼 수 있겠죠. 항상 말씀드리죠. 급등하는 첫날 거래 터지는 첫날 따라 들어가는 것은 매우 괜찮은 행동이다. 그리고 둘째 날까지는 조금은 괜찮긴 한데 좀 잘 봐야 되고 셋째 날은 그때부터는 안 돼요. 그때는 안 돼요. 셋째 날은 까딱하다가는 늪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상한가든 뭐든 거래량이 터지면서 급등하는 둘째 날까지는 그나마 괜찮은데 셋째 날은 굉장히 위험하고 첫째 날은 굉장히 좋거든요. 그러면 텔레칩스 같은 경우는 오늘 장에서 흐름에서 보건대 따라 들어가셨다. 그간에 보유하고 계셨다. 잔치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내일도 잔치가 될 수가 있고 월요일도 잔치가 될 수가 있겠죠.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 고민이 많으실 텐데 조금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분봉상으로 보자면 가만히 있었어요.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정부에서 1조 빡 때리자마자 주가가 갑자기 날아갔습니다. 1시 거의 후반부부터 2시부터 급등하기 시작하죠. 거래량도 없다가 갑자기 이렇게 터지기 시작합니다. 자,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가져가야 될 것이냐? 네, 가져가야죠. 왜요? 아직 충분하게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남아있는 상황이잖아요. 빠질 가능성보다는 상승할 수밖에 없는 게 크게 거래량 터트리면서 매수가 좀 들어오는 흐름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던지기보다는 막판도 사들어갔잖아요. 이렇게 보시자면. 그러니까 장 끝까지 해서 그냥 단순 단기 급등으로 인해서 매도세가 잠깐 나오긴 했지만 그쵸? 나왔죠? 너무 많이 오르니까 일단 너무 무서워. 너무 갑자기 급등했어. 순식간에 몇십 분 만에 상한가 들어가 버리니까 안 되겠다. 일단 팔자. 하지만 조금 있다가 정신 차려보니까 1조야. 쉽지가 않아. 이건 장난 아니야. 더 갈 것 같아. 첫날인데 왜 내가 걱정하고 있지? 첫날인데. 상들어가는 첫날? 무조건 가죠. 다음날. 못 먹어도 최소한 5에서 10% 먹을 수 있는 날이잖아요. 상한가 첫날 들어간 다음 날은. 그러하니 다시 따라 들어가는 거죠. 요즘 트렌드 주식을 선물처럼 하십니다. 시원시원하게 지르신다고요. 당장에 있어서 막판에 따라 들어가니까 뭐 해요? 상따 들어가는 겁니다. 상한가 따라하기. 그쵸? 상한가 따라잡기 하잖아요. 들어가서 확 잡아주고 막판에 누가 땡기셨어요. 그쵸? 몇 분? 15시, 3시 17분에. 3시 17분에 확 분봉으로 50만 주 땡겨주면서 상한가 잠겨 들어가면 살짝 털었지만 다시 잡는 모습. 그러면 내일 시장에서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자, 중요한 건 내일 어떻게 대응을 할까? 내일. 우선은 강했어요. 거래량이 터지지도 않는 상황에서 어제 같은 거래량이 10만 주였는데 오늘 몇만 주? 1100만 주. 오마이갓. 엄청나게 터졌습니다. 100배 터졌단 말이죠. 더 갈까요? 더 가겠죠, 당연히. 어디까지 갈까? 자, 지금부터 사실 걱정했던 건 뭐냐면 4월, 5월에 이 전 고점 라인 9,000원짜리였는데 9,000원이 뭐야? 에라 모르겠다. 올려버렸죠. 자, 그 다음 고점 라인이 어디입니까? 요 라인이잖아요. 11,000원대에서의 한번 심리적인 저항선 자체가 걸려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제 고민을 해야겠죠. 11,000원 올라가면 누군가는 터질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윗선도 있긴 해요. 더 돌려오면 그 더 윗선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잘 보세요. 170조 그린 뉴딜 나오면서 관련주들 상상 흐름 갖고 괜찮은 흐름이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 종목 1조에 한해서 종목이 굉장히 한정적이잖아요. 많지가 않아. 수주 자체가 몰려 있어. 그러면 텔레시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조금 더 갈 수가 있지 않을까. 내일 시장에서 12,000원대까지 흐름이 좀 더 강하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1차적으로 12,000원 넘어갈 때는 충분하게 그때부터는 매도 관점 대응하시는 게 맞아요. 그런데 급하게 잡는다. 분봉상으로 큰 음봉 안 나오면서 안 떨어진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보세요. 여기 보시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자면 이렇게. 요때 2시 37분 분봉상으로 봤을 때 1분봉이에요. 음봉이 나오면서 큰 거래량 나올 때 이건 약간 털어낸 거거든요. 요럴 때는 좀 조심하시고 그리고 요럴 때 있죠. 약간의 큰 음봉 나오면서 거래량 터졌을 때 요때 있죠. 요럴 때 요런 모습이 안 나온다면은 충분하게 12,000원으로 슈팅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 요것만 조금 주의하시고 가져가시면은 굉장히 좀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매수하신 분들 정말 잘하셨고요. 추가 상승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한가를 한번 갔던 종목 내일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뭐 아니면 도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위원님께서 내일장 어떻게 텔레칩스 같은 경우는 좀 이게 대응을 해야 될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렸네요. 만약에 갖고 계신 분들 잘 하셨고 내일 대응이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점까지 모두 참고 부탁드리고요. 이렇게 상한가를 간 종목이든 다른 종목이든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볼 수 있는 곳 있습니다. 노란톡 활짝 열려 있는데요. 두 분이서 함께 이 노란톡에서 운영을 해주고 계시다고 합니다. 서울강자 김선윤 혹은 서울강자 허반석 검색을 하시고 들어오시거나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카메라 어플로만 갖다 대셔도 입장이 가능합니다. 들어오시면 지금 정말 많은 분들 함께하고 계신데요. 거의 940명이 지금 넘어가고 있다고요? 네, 그래서 우리 두 분의 위원님들께서 준비하신 이벤트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1000명. 노란톡에 1000명을 돌파하면 이벤트를 준비해 주셨다고 했는데 어떤 이벤트죠? 노란톡 방이 1000명이 넘으면 네. 하나씩 네. 거시죠. 네. 뭘까요? 제가 추파춥스 이상의 것을 100개 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거 단가가 한 200원밖에 안 되지 않나요? 저희는 아직 이벤트가 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네. 1500명이 되면 이제 카톡방을 잠글 수도 있기 때문에 얼른 1000명 이벤트도 받으시고 제가 형님보다 단가가 더 높은 걸 하면 형님이 또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김선혜 위원님 저는 추파춥스에서 최대 바카스까지 그 사이에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사탕부터 뭐 에너지 드링크까지 네. 정말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우리 김선희 위원님 질 수 없잖아요. 만약에 1000명 네. 넘으면 어떤 걸 하겠다 뭐 이런 이벤트 자, 있을까요? 우선은 상표 이름을 거론하면 안 되는데 네. 제가 우선은 그 부분은 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상표 이름은 얘기하면 안 되고요. 뭐 더 좋은 것도 드리고 싶은데 사실 요즘에 좀 많이 스트레스 받으신데 조금 시원하게 드실 거 많잖아요. 그래서 그쵸. 제가 사실 그 선물을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가는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네, 제가 가끔은 뭐 하트 날리고 하긴 하는데 네. 거기에 종목을 넣어드릴 때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뭐 오늘 제가 드릴 종목도 마찬가지로 들어가 있겠지만 또 다른 종목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뭐 제가 기분이 정말 좋다면 뭐 단타 종목도 드릴 수 있어요. 사실 단타 종목은 저희 가족분들만 주로 대응을 하고 잘 소개시켜드리진 않는데 그런 종목들도 대응을 할 수 있으니까 꼭 들어오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진짜 그 어떤 방보다 그 어떤 노란 방보다 저희 방 진짜 화기애애하고 아주 화끈하게 제가 설명도 드리고 재밌는 일이 많습니다. 네. 꼭 한번 들어오셔서 일주일만 구경하시면 좋지 않을까 최소한 네, 말씀드려볼게요. 알겠습니다. 제가 직접 이 톡방에 들어가 봤는데 정말 두 분께서 말씀도 참 잘해주시고 또 무엇보다도 그 안에 있는 분들께서 정말 화기애애하게 여러 가지 이야기들 나누면서 주식 정보들 챙기고 있더라고요. 여러분들도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남은 상한가 종목들 두 가지 살펴봐야겠죠? GV와 에코바이오입니다. 설명 바로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GV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 제가 상표명을 거론한 것에 대해서 정말 PPL 아니고요. 제가 방송이 처음이라서 그래요. 이해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오늘 GV 보겠습니다. GV 같은 경우에 지금 UN 조달 기구가 있는데 UN에서 수주를 받아서 그 부분에 납품을 하는데 GV는 금빛이라고도 하잖아요. 그 부분에서 LED 발광 쪽으로 이제 납품을 하고 있는 기업인데 오늘 지금 이 분봉 차트를 보면 오전부터 강하게 그래도 상한가를 말아 올리고 잠깐 깨졌긴 하지만 상한가로 마감을 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보는 부분은 이 기업의 공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시를 보면 국내 사무 시비 전환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전환일이 언제냐? 이제 신청을 하고 2주 대부분 대략적으로 2주 뒤에 상장이 되는데 9월 11일 상장입니다. 내일 장부터 상장이 되는데 이 부분이 약 823원의 단가의 주식이 지금 540만 주 이상 이제 풀리게 됩니다. 유통 주식 수가 지금 뭐 큰 물량은 아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런 부분들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다만 이제 수급 주체가 기타 법인이 오늘 상한가를 그래도 강하게 끌어올린 모습입니다. 그래서 상한가가 크게 풀릴지 안 풀릴지는 내일 한번 보아야 할 텐데 오랜 기간 이제 하락에 의한 횡보를 하다가 오늘 UN이라는 얘기에
급등을 한 모습입니다. 수주 계약 공시가 나온 것이 아니라 뉴스 기사로 출고된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부분을 투자자분들께서 보유자분들께서는 감안을 하고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CB 전환 소식도 함께 챙겨드렸으니까 그 부분에 물량 출회가 될 수도 있다라는 우려도 함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이틀 전부터 공매도가 가능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상한가가 갔을 때 큰 대량의 물량 출회가 잡히고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그나마 긍정적인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크게 재무제표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크게 기대할 만한 기업은 아니지만 오늘 뉴스에 급등한 모습이므로 제가 짚어드린 부분 CB가 출회될 수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수주 계약 공시가 아닌 뉴스에 의해서 상한가가 올라갔다는 부분, 기타 법인이 오늘 대량 매집을 했기 때문에 기타 법인 창구에서 매도가 잡히는 부분, 그 부분까지 함께 챙겨보시면서 GV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 종목으로는 에코바이오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에코바이오는 이제 오늘 10시 부근에 상한가를 강하게 말아 올리고 마감을 끝까지 이어갔습니다. 상한가 잔량을 보면 오늘 그래도 35만 주 정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시간으로도 어느 정도 매도를 하는 부분들도 있었지만 오늘 아침부터 강하게 상한가를 올렸다는 부분은 이 종목이 많은 투자자들에게 이목이 집중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큽니다. 아침부터 10시 딱 그 부근에 상한가를 말아 올렸다. 그리고 그것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 그러면 많은 부분에 있어서 검색도 되고 노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상승을 더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에코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수소 관련된 부분으로 지금 상승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에코바이오가 이제 상암에서 수소 스테이션을 2017년부터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수소를 생산하는 방법이 매립가스, 지금 이제 에너지 사업으로 매립가스를 정제한 후에 그것을 수소 전기차의 충전까지 이어갈 수 있는 부분인데 매립지 상암이잖아요. 그 부분에서 수소가스가 무궁무진하게 나올 텐데 그 기술을 이제 갖고 있고 그리고 이 사업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린 뉴딜 중에서 수소 부분은 어느 정도 더 기대를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적인 측면을 한번 짚어드리고 싶어요. 9,000원 라인이 어느 정도 좀 더 유지가 된다면 그리고 내일 장 초반에 어느 가격으로 시작하는지를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9,000원 가격에서 그보다 위에서 시작한다. 그리고 9,000원을 깨지 않고 상승을 주고 있다면 다시 한번 매수 주체가 이 종목을 끌어올리는 주체가 개인이든 개인을 빙자한 세력이든 어느 정도 더 지속적으로 상승을 이루어 볼 만한 모습이 역력합니다. 그래서 가격적인 측면으로는 9,000원을 깨지 않고 9,000원 위에서 시작하고 오늘 장대 양봉의 중반선인 10,000원, 심리적 저항선인 10,000원까지도 깨면서 강하게 올라갈 경우에는 보유자분들께서는 9,000원 이후에 10,000원의 지지선을 보면서 어느 정도 대응을 해보면 좋지 않나 싶습니다. 이렇게 상한가를 아침부터 끌어올린 종목들, 제가 보는 차트에서는 2차 피봇 저항선을 어느 정도 제가 핑크색으로 표시를 해두고 대응을 하는데요. 급등을 따라 하실 수 있는 분이라면 어느 정도 즐겨보실 수 있는 차트입니다. 2차 피봇선 9,000원 이상에서 시작하고 심리적 저항선 10,000원을 깨지 않고 올라간다면 내일 장에서도 충분히 상승을 노려볼 만하다라는 말씀으로 오늘 에코바이오 대응 전략까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또 하실 말씀도 많아 보이십니다. 일단 GV는 환기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유의하시고요. 에코바이오는 상승 여력이 충분히 남아있다. 9,000원 지지선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말씀드리는 순간 지금 노란톡 1,000명을 한 명 앞두고 있습니다. 만약에 1,000명째가 들어오면 말씀드리는 순간 여러분 노란톡 1,000명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일단 위원님들 박수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쏘셔야겠네요. 말씀해 주신 약속들. 자, 우선 시원하게 제가 기분이 좋은 관계로 제가 내일 오전에 종목을 드릴까? 오, 하나 주세요. 자, 우리 가족분들의 동의를 구해서 한번 시원하게 쏘도록 하고요. 이따가 또 시원하게 또 선물도 한번. 앞에 C 가져오세요? G 가져오세요? C는 뭐고 C는 뭐죠? 저는 알겠는데 저는 가까운 C로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C로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C로 할 테니까 여러분 주변에 C 어디 있지 생각하시고
선착순이에요, 이게. 네. 재밌게 선착순이니까 이따가 같이 즐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노란톡 1000명 돌파하신 거 두 분 다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자, 상한가에 갔던 종목들까지 저희가 다 살펴봤다면 코스피에서 오늘 상승 종목들도 살펴봐야겠죠. 코스피에서 오늘 약진을 했던 종목들 함께 보시죠. 네, 오늘 코스피 상승 종목입니다. 비비안과 진원생명과학, 대림 CNS까지 오늘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네, 노란톡도 1000명이 넘었으니까 기분 좋게 상승 종목들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김선윤 위원님, 네. 세 가지 종목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자, 비비안이 오늘 25%가 올랐어요. 거래량이 조금 터졌어요. 근데 뭐 많이 터진 거는 아니고 그간에 좀 터졌던 적이 있긴 있어요. 그래서 보자면은 이제 6월이나 요때 굉장히 많이 터진 적이 있죠. 근데 굉장히 또 오랜만에 몇 달 만에 좀 터졌네요. 액면 병합 소식도 있었고 이래저래 조금 이제 회사가 조금 다시 새롭게 변모하려는 흐름이 좀 나오고 있는데 비비안이 우선은 마스크 이슈가 좀 있었어요. 마스크 이슈가. 그래서 좀 많이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고 다만 사실 마스크 이슈가 그렇게 요즘에 막 그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가진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조금 하루 이틀 정도에 끝나거나 당일날 끝나는 경우가 좀 많아요. 분봉상으로 좀 체크해 보자면은 그래도 조금 매수세를 마지막에 보여주면서 약간 끌어올리는 모습이 있긴 있었거든요. 조금 긍정적이긴 하나 털고 나가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보여요. 그래서 내일장에 만약에 제대로 치지 못한다면은 바로 빼셔야 돼요. 시가부터 해서. 왜 그러냐 하면 7월 달도 그렇고 8월 달도 그렇고 흐름이 안 좋아요. 고점 맞고 떨어지는 자리가 벌써 세 차례이기 때문에 5,000원짜리가 주의하셔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네. 자, 그다음에 진원생명과학입니다. 자, 진원생명과학 그간에 너무 많이 올랐죠. 8월 중순부터 날아갔습니다. 날아갔던 이유 다 있었는데 오늘은 또 움직임이 나왔던 거. 이너비오 코로나19 백신 후보 1억 회분 생산 협약 소식 다 좋은데 이슈 못 받아요. 이게 만약에 예를 들자면 뭐 5월, 6월 때 이슈를 받았다면 좋은데 지금 확진자 수가 계속적으로 줄고 있고 백신 나오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재미가 없어요. 그리고 이미 진원생명과학은 엄청난 상승을 가지고 왔던 그런 종목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건데 약간 좀 불안한 게 뭐냐면 갑자기 이런 뉴스를 왜 내? 왜 냈지? 혹시 털려고? 이런 고민도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조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당장에 이 종목 뭐 내일장에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겠지만 그 상승 흐름이 나오거나 만약에 3만 원 위로 넘어가는 모습 나온다면은 거의 다 이제 물리신 분들은 없다는 판단이에요.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반드시 조금 빠져나오시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데 쉽게 가기는 만만치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자, 그다음 대림 CNS입니다. 자, 대림 CNS 오늘 18%가량 급등이 좀 나왔습니다. 네. 풍력 관련주들 그린뉴딜 맞춰가지고 9월 초부터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어요. 그런데 가만히 갑자기 뜬금없이 이 종목이 뭐 숨은 알짜 풍력주다. 뭐 이래저래 이슈 맞춰가지고 좀 급등이 좀 나오기 시작합니다. 거래량도 오늘 터졌거든요. 그간에 그렇게 터지지도 않았어요. 이게 지금 오늘 봉 뺀 건데 잘 가고 있었어요. 이미 많이 올랐는데 갑자기 오늘 뿅 하고 지금 올라가 버렸습니다. 자, 분봉 체크해 보자면은 역시나 아침에 치고 빠지는 모습 나오고 다시 올리는데 여기서 약간 더 빠지고 약간 횡보시키긴 했어요. 그러니까 아직은 좀 살아 있어. 죽지는 않았는데 여기서 이제 만약에 내일장에서 시가가 올려치거나 출발하면 좋은데 약간의 하락으로 밀릴 경우는 이 종목은 이미 몇 차례 조금 간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자리는 조금 위험해 보이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슈팅한 상황이 있고 또 하나 이전에 항상 심리적 저항선이 작용을 해요. 가격 자체가 보시자면 요 가격대 또 보여요. 여기 요때가 약간 걸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강하게 뚫고 간 거래량은 나왔는데 이게 과연 내일 시장에서 한 번 더 나올 수 있을까? 그게 진짜 나와줘야 돼요. 그러니까 거래량 자체가 내일 오전장부터 해가지고 아침 일찍부터 해가지고 빵빵 터져야 돼요. 아침 일찍부터 몇백 먼저 나와주지 않으면 올라가기 힘들 거예요. 바로 꼬꾸라질 수 있으니까 조금은 주의하셔야 돼요. 급하게 따라가지 마시고 만약에 하락 대비해서
아니 오늘 종가 기준 깨는 거 보인다. 그러면은 조금씩 분할 매도하시면서 대응하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깔끔하게 코스피 상승 종목들까지 만나봤습니다. 여러 가지 이슈를 가진 종목들 오늘도 상승 흐름 보여줬었는데요. 그렇다면 코스닥 상승 종목도 봐야겠죠? 네, 코스닥 상승 종목 함께 확인하시죠. 오늘의 코스닥 상승 종목들입니다. 첫 번째 유니크 28% 상승했고요. 동아화성 역시 21%대 상승률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하나마이크론이 17% 넘는 상승세 보이면서 9,000원대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네, 유니크, 동아화성, 하나마이크론 뭐 되게 여러분들께서 좀 친숙한 종목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코스피 상한가 종목에서 에코바이오가 있었는데 동아화성이랑도 좀 같은 섹터로 묶이고 있고요. 하나마이크론 역시 오늘 장중에 갑자기 급등세가 나왔습니다. 좀 세 가지 종목 좀 함께 봐주시죠. 네, 유니크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유니크 종목을 보면 이제 고무 관련된 제품 아니죠. 유니크는 이제 수소차 관련된 모습으로 이제 상한가 이제 그린 뉴딜까지 합쳐서 이어지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먼저 차트상으로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우리가 대응을 해야 하는가. 상한가 근접했다가 다시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그러나 기대해 볼 만한 부분은 수급상 이제 투신 기관의 매수세가 굉장히 강하다라는 모습. 없었던 기관의 매수세가 강하게 종목을 집중시키면서까지 이 종목을 끌어올렸다라는 부분에서는 앞으로의 기업 전망을 조금 밝게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모습이 일단 들고요. 그리고 오늘 이 차트는 안타깝게도 윗꼬리를 만들어줬는데 그 윗꼬리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8,000원 선, 2차 저항 피봇 선까지는 내려오지 않았고 내일 장도 마찬가지로 8,000원 위에서 시작을 하면서 거래량이 터져준다면 오늘보다 거래량이 더 상승한다. 동시간대 거래량 같은 것도 비교할 수 있는 분석 창들이 있으니까 그 부분들을 한번 참고해 보시면서 아침부터 어떻게 이 종목이 움직이는가 갭상을 올리면서 어느 정도 8,000원 선을 뛰어넘는 부분에서 이제 시작을 한다라고 한다면 이 종목 급하게 매도를 하시지는 말고 어느 정도 지켜보시면서 대응을 적절하게 하시는 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기관의 매수세도 장중에 누누이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유니크 같은 경우에 어느 정도 대응을 좀 해보실 만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동아화성을 이어서 본다면 동아화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관련된 수소 섹터에다가 원래 영위 하고 있던 사업이 있죠. 동아화성 같은 경우에는 고무 관련된 제품들을 삼성전자와 LG전자 그리고 자동차에도 들어가는 고무 제품을 현대차, 기아차까지 납품을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매출처가 굉장히 확고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익 면에서는 그리고 실적 면에서는 안정적이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 현대차와 기아차가 매출처라면 그래도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는 대기업에다가 납품을 기업별로는 70%에서 90%까지 점유율을 하고 있다고 하니 그 부분을 한번 눈여겨보았으면 좋겠고요. 네. 안타깝게도 자동차 내수나 수출도 어려워졌고 국내 이제 가전도 코로나19 여파로 인해서 다들 지갑을 닫거나 움츠리고 있는 상황에서 상반기 매출은 그렇게 크게 눈에 띄는 부분은 아니지만 언제까지 안 사고 언제까지 아낄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자동차는 뭐 바꿀 수도 있고 그리고 가전제품도 다들 바꿀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국내의 대형 매출처를 잡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동아화성 같은 경우에 실적 면에서도 하반기에는 기대를 해볼 만하다라는 말씀과 함께 오늘 이 종목도 투신과 연기금에서 어느 정도 매수를 잡아주는 모습입니다. 근데 유니크 같은 경우에는 투신에서 강하게 이 종목을 오늘 처음으로 들어오는 모습이었는데 동아화성 같은 경우에는 아쉽게도 그 부분은 아니라는 모습이죠. 하지만 추세상 고점 권역이기 때문에 이 부분 유니크 같은 경우에는 투신에서 강한 매집세가 투신으로부터 들어와주고 있다라는 포인트가 있다면 동아화성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고점 권역이다. 지금 전고점인 8,000원을 넘고 오늘도 10,000원, 11,000원까지 찍는 모습을 보았을 때 내일은 강력한 주체가 매수를 해주지 않는다면 일정 부분은 주의를 해보시는 게 좋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실적 면에서는 기대가 되는 기업이지만 신규 접근으로 들어가기에는 굉장히 조심스럽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방송을 지금 보고 계시는 주린이 여러분들께서는 절대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굉장히 괴로우실 겁니다. 네, 그 부분을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8,000원 권역이 전 고점이었습니다. 8,000원 권역이 전 고점이었는데 오늘 그 부분을 돌파하면서 심리적 저항선이 10,000원 위로 올라가고 오늘 11,000원에서 꼬리를 달고 내려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보유자분들은 매도를 하셨거나 매도세가 많기 때문에 윗꼬리를 달았다는 거죠. 하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내일 나는 이 종목이 유력하다 해서 따라 들어간다. 그러면 이 부분은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보유자분들은 어느 정도 수익을 챙기시고 신규 접근은 절대로 저희 오픈 채팅방 노란톡에 계신 분들은 절대로 신규 접근은 하지 않는 걸로 약속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하나마이크론 보겠습니다.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에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갖고 계시는 종목이죠, 위원님. 네. 하나마이크론과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동아화성 차트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 차트가 하나마이크론이고요. 네. 이 차트가 동아화성입니다. 어느 정도 비슷하다는 느낌이 오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이 동아화성, 그리고 이 차트가 하나마이크론입니다. 비슷하네요. 네. 전 고점을 이미 뚫고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심리적 저항선인 그 전 고점, 직전 고점도 넘어가고 그리고 윗꼬리를 일정 부분 달아준 모습입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 이제 수급 주체를 보면 그래도 기관에서 꾸준히 말아 올린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이 기업의 실적을 봐야 되겠죠? 실적도 양호한 모습으로 이끌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올라간다라고 하면 기관 투자자들이 한도 끝도 없이 다른 사람 좋으라고 주가를 끌어올릴 일은 없겠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하나마이크론과 동아화성 같은 경우에는 신규 접근은 하지 않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신규 접근을 하시면 바닥의 신이 종목을 고르고 분석의 신도 검증을 하고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오픈방에 있는 분께서는 검증된 종목, 신과 함께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조건이 갖춰진 오픈 노란톡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으로 함께 하셔가지고 사도 되는 것은 사도 된다. 접근하시지 말 것은 접근하지 마시라라고 안정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분석의 신과 바닥의 신이 함께하기 때문에 종목을 뽑아주시고 또 검증까지 이렇게 이중 시스템으로 여러분들의 계좌를 지키겠다라는 그런 위원님의 말씀 잘 들어봤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피 하락 종목들도 살펴보시죠. 네, 오늘 코스피 하락 종목입니다. 첫 번째 영진약품이 12% 넘게 하락했고요. 모토닉과 한진 역시 8%대 그리고 5%대 하락 보였습니다. 네, 저희가 이 세 가지 종목 중에 한 가지를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 아무래도 좀 영진약품 쪽에 우리 투자자분들이 관심이 많이 쏠려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차트를 보시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이 좀 당연해 보이기도 쉽고요. 6일 전에 이제 과열 종목이 지정됐기 때문에 과열이 좀 풀리면서 이런 흐름이 나타난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히 좀 부탁드릴게요. 네, 영진약품 같은 경우에 덱사메태손 재생산 이슈로 굉장한 이슈를 받아서 강한 상승을 이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BTS 상표권 단독 사용 끝에 워딩이 기대감입니다. 기대감. 영진약품 같은 경우에 이 부분에서 이제 매출을 나오고 있는가, 덱사메타손을 만들고 있는가, 그 뒤에 보시면 재생산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까지도 어느 정도 뉴스를 읽으실 때 꼼꼼하게 한번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뉴스를 보실 때에도 이제 HTS에서 덱사만 치시더라도 어떻게 나오는지 이 부분에 재생산에 이어 BTS 상표권 단독 기대감입니다. 그러면 기업의 실적이 정말로 이 덱사메타손을 이제 앞으로 나올 것인가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조금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영진약품을 절대로 신규 접근은 하시면 안 되고 보유자분들께서도 지금 물리셨다면 너무나 괴로운 상황인데 절대 저희 노란톡방에서는 물리신 분이 없을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냐면 절대로 이런 종목 하시지 마시고 물려 계신 분이라면 어느 정도 좀 빨리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영진약품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실적이 있고 성과가 있고 실체가 있는 제약 바이오주를 보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약바이오주 영진약품은 조금 제외시켜서 보자고 전략 세워드렸으니까 여러분도 참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코스닥 하락 종목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에서 하락했던 종목들 함께 보시죠. 네, 세 가지 종목 꼽아왔습니다. 필로시스 헬스케어부터 초록뱀까지 오늘 낙폭이 컸던 종목들 저희가 꼽아왔습니다. 이 중에서 어떤 종목 분석해 주실지 제가 여쭤보죠. 네, 아무래도 낙폭이 좀 컸던 필로시스 헬스케어를 저희 김선윤 위원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 종목 어떻게 해볼까요? 설마 이거 뭐 오늘따라 들어가시면 없겠죠? 아, 이거 지금 어디로 봐야 돼? 롯데타워로 봐야 될 것 같은데 완전? 꼭대기 요즘 새로 나온 거 있죠? 거기 올라가가지고 계단 타가지고 왜 이렇게 걷는 거 뭐 달고서 완전 무섭던데 이제 그 정도 수준인 것 같아요. 그냥 더 갈 것 같아서 무턱대고 담으신다? 아, 뭐 엑시스 바이오처럼 가겠지? 이미 갔어요. 갔는데 여기서 엑시스 바이오처럼 거의 10배 갔잖아요. 10배 갔다가 지금 오늘 처음 빠졌어요. 자, 여기서 빠져들어갔다. 오늘 근데 10시 반에 나왔던 채권 가압류 신청 취하 및 집행 해제 소식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분봉을 보니까 10시 반에 좋은 소식이네. 급등이 빵 나오는데 어떻게 다시 쫘라라라라락 흘러내렸죠.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여기서부터. 자,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서 반등이 좀 나올까요? 나오면 땡큐긴 할 텐데 쉽지가 않아요. 왜요? 두 번이나 하락 흐름이 나왔다. 언제? 8월 말 이번에 따라 들어가시면 안 되겠죠. 보유하고 계신 분들만 이 종목을 어떻게 해요? 이제 매도 관점 대응을 하셔야 되고 언제? 자, 9월 7일 종가 7,860원 자리가 생명선이에요. 이 자리 이탈하게 될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 아이고야, 큰일 난다. 수익률 다 뱉어낸다. 아셨죠? 7,860원 자리만 지키시고 꼭 대응하시고 여차하면 어떻게 해요? 일단 절반 팔고 그 다음 다시 또 팔고 다 빠져나가세요. 만약에 나는 가져갈래 그러면 한 주만 가져가시면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필로시스 헬스케어 같은 경우 위원님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너무 고점이라서 어려울 수 있다. 보유자의 영역이니까 꼭 이 점 참고하셔라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이 점까지 여러분들 모두 챙겨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종목들 정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저희는 다음 코너로 돌아올게요. 잠시만요. 네,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이 가장 기다리셨을 슬기로운 주식생활 다시 돌아왔습니다. 지금 9시 32분이 지나가고 있는 이 시각 문자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퀴즈가 나갔었죠. 김선윤 위원님의 이 종목이 대체 무엇인지 여러분 맞춰달라라고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1번 힘스, 2번 덕산 네오록스. 덕산 네오록스. 네, 이 둘 중에 여러분들 1번과 2번 둘 중에 하나만 번호를 보내셨어도 참여가 됐을 겁니다. 제가 너무 힘주어서 말을 해가지고 여러분 다 맞추셨을 것 같아요. 네, 어떤 종목인지 바로 위원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희 위원님, 어떤 종목이죠? 아니 근데 이게 퀴즈가 나가면 뭐해요? 왜 그렇게 힘주셨어요? 아니 퀴즈가 나가면 뭐해요? 이미 다 알 것 같은데. 제가 밀당을 못해서 저희 시청자 여러분께 바로 알려드리고 싶은 마음에 바로 좀 종목 봐주시죠. 자, 일단 힘쓴데 자, 시간이 많이 없는 관계로 아주 깔끔하게 좀 말씀 좀 드려볼게요. 네. 자, 이 종목 그냥 차트 보시셔도 좋아요. 차트도 좋은데 제 차트는 볼 필요 없고 뭐를 봐야 되냐면 사실 실적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엄청나게 살아 올라오는 이 실적을 보셔야 되는데요. 자, 작년에 850억 했는데 올해 600 얼마? 48억의 반기 매출을 이미 보여줬습니다. 굉장히 좋은 매출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또 하나 영업이익이 작년에 77억인데 올해 반기 238억이에요. 맙소사예요. 자, 순이익 작년 84억인데 올해 반만에 183억. 오마이갓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죠? 자, 올해 실적 기준으로 PER 어떻게 해요? 시총 1,400억이에요. 1,400억. 1,400억이라고요. 올해 하반기 실적 더 잘 나온다고요. 400억 나온다 칩시다. 순이익. 네, 4점 몇 배 나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무조건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재무 비율로 따져볼게요. 부채 비율 자체가 35, 그리고 유보율 얼마? 1,300. 자, 더 좋은 거 얼마? ROE 52, ROIC 73. 영업이익이랑 ROE랑 곱해가지고 와, 대박 사건. 시총 자체가 어떻게 가야 돼요, 사실. 1,400억에 있을 게 아니라
최소 2천억 가져야 되잖아요. 멈출 게 아니라. 그러면 삼성약 매출 좋고 지금 삼성이 어떻게 해요? 미국 쪽에다가 삼성 디스플레이가 우리 물건 팔게 해주세요. 오늘 넣었어. 네, 연말 되면 나온다 하는데 일단은 수주 잔고는 잡혀 있어요. 삼성 디스플레이 매출이 굉장히 독점적으로 매출 잡혀 있습니다. 근데 내년에도 큰 흐름 나오고 있고 기술 자체가 워낙에 좋아가지고 OLED 쪽으로 계속 매출 확대 포인트가 커지고 있는 종목이에요. 너무나 좋은 종목입니다, 여러분. 관심 가지시고 제가 이 종목은 사실 이미 여러 차례 공개를 하긴 했었어요. 근데 아직 그렇게 안 갔어. 이제 꿈틀꿈틀 가기 직전이란 말이에요. 자, 제가 중요하게 보는 건 뭡니까? 전기차 좋아요. 5G 좋습니다. 다 좋은데 고평가란 말이에요. 이미 가격을 받았어요. 그런데 반도체 이쪽 라인은 안 받았어야지. 실적 비해서 저평가된 종목이 널려 있잖아요, 시장에. 근데 삼성전자 가고 있죠. 언제부터 간다고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도체 11월 이후 한 4분기부터 간다 그랬잖아요. 지금 담아두셔야 된다고요. 나중에 또 어떻게 미리 안 사놓다 후회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싼 종목 잡으셔야 되는데 인기 종목 반도체 안 가고 있어요. 부품 조달 안 가고 있어요. 꼭 잡으셔가지고 큰 수익 내시면 좋을 것 같고 목표가 자체는 제가 한 짧게 15,000원 드릴 거예요. 이게 좀 잘못된 것 같은데 15,000원을 드릴 테니까 꼭 큰 수익 내시면 좋을 것 같고 매수가는 한 12,500원 아래는 좋은데 아마 방송 보시면은 이게 아침에 많이 올라갈 수 있어요. 급하게 사지 마세요. 급하게 사지 마시고 약간의 조정 나올 때 12,500원 아래에서 잡으시면 땡큐 하시고 사시면 되고 15,000원 보시고 그 이상도 갈 수 있지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굳이 필요는 없어서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원체 싸가지고 떨어질 가능성 원체 낮습니다. 그래서 편하게 사시고 나중에 편하게 매도할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퀴즈의 정답이자 위원님께서 들고 오신 슬기로운 주식생활 종목 힘쓰였습니다. 목표가 4만 원까지 말씀을 해주셨네요. 이 종목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우리 분석에 계신 허반석 위원님의 종목도 바로 확인해 봐야겠죠? 공개해 주시죠. 네, 제가 준비한 종목은 현대로템입니다. 현대로템인데요. 네. 차트를 보겠습니다. 지금 차트 보면 바닥의 신이 보더라도 바닥이네요. 정확히 바닥입니다. 네. 여기서 더 3월 저점이 8,700원대인데요. 여기서 더 내려간다고 저는 보고 있지 않습니다. 바닥의 신께서도 현대로템 차트 검증되셨습니까? 제가 사실 낮 방송에서 그 아침 방송에서 추천을 하기도 했었어요. 원체 좀 싼 종목이라 그 오버행 이슈도 없고 해서 사실 이 종목은 우리 허 의원께서 분석을 마친 종목으로 퍼펙트한 종목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좋아하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일단 얘기 계속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지금 현대로템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수소를 추출하는 기술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제 현대차가 결국엔 수소차 시장을 견인할 것입니다. 현대차가 수소차를 만들면 그 수소차들이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는 게 아니라 수소를 충전받아야 하는데 충전소가 많지 않아요. 충전소가 부족합니다. 그리고 충전소 기술이 현재 조금 아쉽다는 이야기가 수소차 운전자들로부터 많이들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로템이 얼마 전에 정관 변경을 했습니다. 수소 충전 및 인프라 충전소 건설, 수소 판매까지 이어가는 모습들로 정관 변경을 하고 오버행 이슈 말씀해 주셨는데 CB 다 전액 상환 마쳤습니다. 일부 전환된 부분들 물량 해소가 거의 다 끝났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현대로템을 14,000원 미만에서 2만 원 부근에서 1차적으로 한번 수익 실현을 하고 다시 한번 그 CB 오버행 이슈 때문에 언제 다시 들어가면 될까 하다가 15,000원 미만에서 함께 하시는 가족분들께 15,000원 미만에서는 이제 접근을 하셔도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이후에 주가가 아직 크게 오르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금태족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담아야 할 종목으로 현대로템을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네.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하이넷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수소 에너지 네트워크라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상업용으로 이제 집단을 만들었는데요. 그 부분에서 이제 하이넷의 2대 주주가 현대차라는 거죠. 네. 현대차가 하이넷의 2대 주주고 한번 검색을 하이넷이 어딘가, 하이넷이 어떤 집단인가, 월간 수소 경제 이런 부분들까지도 한번 챙겨보시면 수소에 대한 부분들은 어마어마한 정보들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현대로템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차가 수소차를 만듭니다. 그러면 수소차가 충전을 받아야 되는데 그 모든 인프라에 관련된 모든 부분을 현대로템이 다
담당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어떤 뉴스가 나왔냐면 현대 오일뱅크에서 예전에 이런 이야기 있었습니다. 전기차 충전소가 부족할 때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LG와 관련된 부분 정유사가 있어요. 그 주유소를 통해서 전기차 스테이션을 다 주유소마다 놓겠다라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전기차가 좀 더 활성화된 것처럼 현대는 수소와 수소 충전소, 수소 인프라까지 현대가 이끌어가기로 마음을 먹은 겁니다. 오늘 현대 오일뱅크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현대로템은 손절과 가감이 없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금, 적금, 노후자금 투자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조정이 올 때나 분할로 매수를 했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가 부분 16,500원부터 해가지고 짧게는 3만 원 보는데요. 3만 원 그 이상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여기 수소 충전소 짓고 있나 보다. 여기 수소 충전소 생겼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직접 눈으로 보실 때까지 현대로템은 과감히 끝까지 한번 관심 가지고 들고 가보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현대 로템 살펴드렸고요. 모멘텀도 좋고 또 바닥에 있는 종목입니다. 매수가 부근에서 산다면 목표가까지 한 100% 가까이 도달할 수 있고 손절가는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두 위원님의 종목까지 들어봤습니다. 아까 김선윤 위원님께서 말씀을 드렸던 힘스 같은 경우 목표가 15,000원으로 제가 다시 한번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바닥에 신인 허반석 위원님께서 말씀드렸던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목표가 3만 원 이상 본다 말씀드렸으니까 이 점 모두 참고 부탁드리고요. 그렇다면 내일장이 위원님들 중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내일장 전략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김선윤 위원님께 먼저 여쭐게요. 내일은 다른 거 보지 마시고요. 기관이 더 이상 핑계댈 게 없어요. 기관이 매수하는지 보셔야 돼요. 매수하는지 보셔야 되고 기관이 매수하는 종목을 좀 살펴보세요. 더 이상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요. 진짜 내일도 기관이 매수 안 들어오면 정말 제가 미워할 거야. 더 이상 뭐 할 말은 없어서 세게 할 수 없으니까 기관 매수 잘 보시고 그리고 제가 이제 방송 끝나고 체크해 볼 건데 ECB 통화정책 체크해 봐야 됩니다. 그에 따라서 뉴욕 증시 흐름이 바뀔 수가 있으니까요. 그 흐름을 가지고 아마 뉴욕 증시가 오전장부터 흐름이 뒤바뀌면서 오후장에 또 상승 흐름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정책 기조 자체가 어쨌든 우리나라 증시를 많이 도와주고 있어요. 유럽들도 마찬가지고 뉴욕 시장도 마찬가지니까 이 흐름을 따라가시고 그다음 재밌는 점은 또 말씀드리자면 이 이슈가 제대로 나와만 준다면 예상치는 좋겠지만 나와만 준다면 뉴욕 증시 상승 더불어서 내일 시장 더불어 본격적인 증시의 랠리가 나올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전고점 넘어가면서 오늘의 2,400 살짝 깨는 부분 아쉽긴 했지만 다시 한번 넘어가는 모습 나오고 2,500 가고 다시 3,000 가는 흐름이 연말 안으로 나올 가능성도 큽니다. 그래서 바닥에 있는 종목 하반기 실적주 잘 골라가시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반도체 관련주 잘 보시고 지금 반도체 관련주 제가 많이 알고 있는데 지금 꽁꽁 싸매고 안 드리고 있어요, 사실. 왜냐하면 저희 지금 보유 종목 너무 잘 가고 있어서 정리하고 들어가려고 지금 대기 타고 있거든요. 몇 종목들 이미 날아가고 있어서 배 아프긴 하지만 아직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 잘 대응해드리고 제가 오픈방에서도 가능하면 말씀을 드릴 테니까 꼭 실적주 보셔야 됩니다. 이번부터는. 그리고 부탁드릴 건데 급등주 따라가지 마세요. 바닥에 있는 거 사도 물렸던 시장이 얼마 전 시장입니다. 그러하니 급등주 보지 마시고 제가 바닥에서 잘 골라낼 테니까 또 허위원 분석 잘 해드릴 테니까 또 잘 방송 시청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름값 해주신다고 합니다. 바닥에 있는 종목들 많다. 그걸 골라드리겠다 말씀을 드렸으니까 내일장도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허반석 위원님의 시장 전략 짧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자고 일어나셔서 내일 아침에 애플과 테슬라가 어떻게 마감했는지 한번 보시면서 내일 지수를 예측을 하시는데 참고하시고 종목들 중에서 외국인들이 급하게 담는 종목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종목들 외국인의 수급에 한번 집중해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여기까지 우리 두 의원님들의 말씀 들어봤고요. 네, 맞습니다. 내일장이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이 될 수 있고 눈치가 빠른 분들은 오늘 슬기로운 주식 생활에서 나왔던 종목들 꼭 눈여겨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까지 전해드리면서요. 벌써 달려오니까 이렇게 시간이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됐네요. 네, 그러니까요. 위원님들의 내일장 전략 한번 정리해 보시죠.
네, 배트맨 거래자들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어서 그리고 이제 3부, 4부도 이어서 저희 위원님들 나올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2시간 동안 꽉 채워주신 저희 위원님들 일단 보내드리면서 인사 말씀 나누겠습니다. 위원님들 고맙습니다. 네, 또 방송에서 제공해드렸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통합법 준수하고 있죠. 1:1 투자 상담과 유사수 신행위 등 모든 불법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말씀까지 전해드리면서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